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3월 31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3월의 마지막 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요. 3월이 가는 건 별로 아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너무나 따뜻한 4월을 기다려와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예전에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제가 4월을 기다렸던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바로 프로야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야구 경기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4월 초가 되면 매년 프로야구가 개막을 하기 때문에 손꼽아서 4월 초를 기다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방송을 함께 해주시는 분들 중에서도 프로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따뜻한 4월을 기다리면서 보내드리는 3월 31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요즘 미국 증시의 추세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일을 맞이해서 첫 번째 뉴스도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을 준비해 봤고요. 자,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나스닥 100이 다시 한번 불마켓 테리토리에 들어갔다. 불마켓은 이제 상승장이죠. 상승장의 영역으로 나스닥 100이 들어갔다라는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나스닥 100은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이제 나스닥 지수를 이루는 여러 가지 테크 종목들, 그리고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커다란 100개의 종목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예외 조건이 있는데 금융주는 빠지고요. 나머지 산업 섹터에 속하고 있는 기업들만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테크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나스닥 100이 다시 한번 불마켓의 테리토리, 즉 상승장의 영역에 진입을 했다. 굉장히 좋은 소식이고요. 자, 지금 현재 나스닥 100 같은 경우는 12월 28일 날 저점을 찍고 나서 20%나 지금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 100을 가지고 이제 추종하는 ETF가 있죠. 그 유명한 QQQ죠. 자, QQQ 같은 경우는 지금 18.2% 올해 들어서 YTD로 상승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또 하나의 기술적 분석을 했을 때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은 뭐냐면요. 315.25의 저항선을 뚫고 올라갔다. 자, 지금 현재 QQQ 주가를 보시면 315.68입니다. 따라서 지난 7개월 전에 찍었던 고점 315.25에서 강력한 저항선이 형성이 돼 있었는데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면서 이제 상승장의 영역으로 진입을 했다. 이런 소식을 전달해 주고 있는 거죠. 자, 나스닥 100 즉 QQQ 같은 경우는요. 불리시 테리토리에 지금 처음으로 들어갔다. 2020년 이후에 3년 만에 처음으로 상승장의 추세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기술주 중심으로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전달됐다.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앞의 기사에서는 3년 만에 나스닥 100이 상승장의 영역에 들어갔다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요, 이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ETF QQQ를 아주 오래간만에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QQQ는 정식 네임이 인베스코 QQQ ETF고요. 자, 일단 그 ETF를 이루는 홀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별로 홀딩을 좀 브레이크다운 해보면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체는 당연히 이제 기술주겠죠. 기술주가 49.95%, 반 정도를 차지하는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안에는 이제 구글 그리고 페이스북이 들어가 있겠죠. 세 번째 컨슈머 시클리컬. 시클리컬은 이제 순환주를 얘기하잖아요. 따라서 이 경기의 순환을 타는 이런 필수 소비재 말고 임의 소비재를 얘기합니다. 자, 임의 소비재를 대표하는 종목에는 아마존 그리고 테슬라가 들어가 있고요. 헬스케어가 6.54, 컨슈머 디펜시브 이게 이제 필수 소비재죠. 5.84, 뭐 인더스트리얼이 3.93, 그 밖에 나머지 섹터에서는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가시면 탑 10이 보이는데요. 굉장히 재미있는 게 하나 발견이 되죠. 자, 보통 이제 나스닥 100을 이루는 종목은 나스닥 지수에서 가장 이제 시가총액이 높은 100개의 종목을 선택하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가장 커다란 애플이 1위가 아닙니다. 자, 지금 비중별로 살펴봤을 때 가장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는 종목은 마이크로소프트고요. 12.52%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애플이 12.32%, 아마존이 6.19, 엔비디아가 5.21이고요. 알파벳 A가 3.71, 테슬라가 3.69, 알파벳 C가 3.66, 메타 플랫폼즈가 3.57, 브로드컴이 2.04%를 담당하고 있고요. 자, 펩시코도 1.94%로 10위에 턱걸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가장 밑에 보시면 넘버 오브 홀딩즈가 나옵니다. 자, 이 얘기는 몇 개의 종목이 나스닥 100, QQQ를 이루는가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102개로 표시가 되죠. 자, 나스닥 100을 추종한다면서 왜 종목의 수가 100
2개냐? 자, 이거는요, 티커가 2개인 종목이 2개가 있다. 뭐, 구글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해가 가능하고요. 자, 다음은 레이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QQQ라는 이 투자 종목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는 건데요. 자, 현재 퀀트 레이팅을 보시면 4.44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이 의견을 받고 있고요. 자, 이렇게 QQQ가 4.44라는 높은 퀀트 스코어를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설명이 되어 있죠. 모멘텀, 현재 이제 주가의 추세가 굉장히 좋다. 앞에 기사에서 얘기한 것처럼 3년 만에 상승장의 추세에 돌입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익스펜스는 이제 수수료를 얘기하는데요. 수수료를 눌러보면 여기 나와 있죠. 0.2%에 불과합니다. 자, 지금 현재 미국장에서 거래되는 ETF의 평균적인 수수료는 0.47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비하면 반도 되지 않은 굉장히 저렴한 수수료를 자랑하는 ETF가 바로 QQQ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자, 다음은 디비던드 배당인데요. 배당에서도 B+의 좋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한번 클릭을 해보죠. 사실 QQQ가 제공하고 있는 배당률은요,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0.69, 0.7%에 불과하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QQQ의 배당 등급이 B+로 양호한 이유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3년간의 배당 성장률이 10.29, 5년간은 10.76, 그리고 10년간은 9.60이거든요. 따라서 과거 10년, 5년, 3년을 봤을 때 평균적으로 배당금을 10% 가까이 꾸준하게 매년 올려왔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 좋은 점수를 획득했다라고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리스크를 좀 살펴봐야겠죠. 리스크가 유일하게 지금 빨간색이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자, 그만큼 QQQ는 리스크가 좀 있는 ETF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QQQ의 리스크가 조금 높은 이유가 여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공매도율을 보시면 F학점을 받고 있는데요. 15.1% 굉장히 높죠. 따라서 전체 주식의 15.1%가 공매도에 이용이 돼 있다. 따라서 QQQ의 하락을 바라는 투자자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로요. Percentage of Assets Top 10 Holdings. 이건 뭐냐면요. QQQ는 이제 100개의 종목으로 구성이 돼 있죠. 자,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10개의 종목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시면 전체 투자 자금의 54.87%가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종목에 좀 편중이 돼 있다. 이렇게 우리가 리스크를 간파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따라서 C-라는 좋지 않은 점수를 받은 거죠. 자, 그 밖에도 Annualized Volatility 굉장히 변동성이 높다. 30.36%라는 변동성을 자랑합니다. 자, 다른 ETF는 21%에 불과하기 때문에 조금 높은 변동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다음에 ETF 그레이드를 보시면 리퀴디티입니다. 리퀴디티는 이제 유동성이죠. 얼마나 많은 현금이 유입되고 있는가 이걸 보는 겁니다. 그만큼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ETF가 QQQ다. A+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다음에는 퀀트 레이팅의 히스토리를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지금 현재 4.44 굉장히 높은 점수를 퀀트 레이팅에서 받고 있는데요. 자, 언제부터 퀀트 스코어가 이렇게 매수로 돌아섰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재미가 있겠죠. 자, 밑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바로 이 지점에서 이제 홀드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셀이 나오고 있었잖아요. 따라서 계속 셀이 나오다가 2023년 1월 중순 1월 23일부터 홀드로 바뀌었고요. 그 이후로는 계속 바이가 줄을 이루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우리가 함께 읽어본 기사와 더불어서 지금 시킹알파 제공하고 있는 퀀트 알고리즘의 분석 내용에 따라도 현재 QQQ는 굉장히 좋은 추세를 보이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간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추세를 보여주는 것이 지금 나스닥 지수 그리고 테크 종목들인데요. 자, 이러한 긍정적인 추세가 당분간 이어지기 위해서는 4월달 어닝 시즌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대표적인 테크 종목들이 4월달 어닝 시즌에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하게 되면요, 당분간 나스닥 그리고 테크주 중심의 상승 추세는 지속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기대감을 높여볼 수가 있겠죠. 자, 이번 CNBC 프로 기사에서는요, 월가의 전문가들이 봤을 때 다가오는 4월 어닝 시즌에 좋은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들이 추천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어떤 종목들의 이름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또 다른 어닝 시즌이 이제 just around corner다, 다가오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4월 달에 대부분의 테크 종목들이 이제 어닝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월가의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일부 종목들이 더 유리한 위치에 와 있다. 따라서 어닝 결과를 굉장히 좋게 발표할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거죠. 자, 현재 나스닥
컴포짓,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클리어 위너다. 지금 2023년 들어서 3대 지수 중에 가장 좋은 추세를 보이는 것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고요. 2008년 이후에 가장 어려웠던 2022년을 보내고 나서 지금 2023년 YTD로 15% 급등한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지금 현재 주요한 테크 종목들이 굉장히 신명나게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1분기 어닝 결과 굉장히 중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과연 이번 상승장, 특히 테크 주식들의 상승 추세가 과연 합당한 건가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배경 하에서 CNBC 프로에서는요, 월가 전문가들이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들을 한번 찾아봤다라고 합니다. 자, 어떤 종목들이 이번에 추천이 되고 있냐면요, 두 가지의 조건을 충족하는 이런 종목들만 리스트에 나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요, 어닝 퍼 쉐어 EPS가 과거 3개월 동안 최소 5% 이상 전망치가 상승한 이런 종목들입니다. 따라서 월가의 전문가들이요, 이 종목에 대한 EPS 전망치를 우상향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또 한 가지 조건은 뭐냐면 에버리지 프라이스 타겟, 즉 목표 주가죠. 지난 3개월 내에 목표 주가가 적어도 10% 이상 올라간 종목들, 이렇게 두 가지의 조건을 충족하는 이런 종목들을 우리한테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총 7개의 종목이 발견이 되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 추천되고 있는 종목은 부킹홀딩즈고요. 부킹홀딩즈의 EPS 전망치는 지난 3개월 동안 38.7%나 급등했습니다. 자, 그리고 목표 주가도 18.7%나 3개월 전과 비교했을 때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자, 두 번째는 파칼 PCAR입니다. 자, PCAR의 어닝 전망치는 지난 3개월 동안 29.1% 급등했고요. 자, 목표 주가 역시 10.28% 급등했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메타플랫폼즈입니다. 메타플랫폼즈의 EPS 전망치는 3개월 전과 비교했을 때 27.35%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목표 주가를 보시면 무려 50.5%가 급등했다. 굉장히 좋죠. 자, 네 번째는 케이던스 디자인입니다. 케이던스 디자인 같은 경우는 16.5% EPS의 전망치가 올라갔고요. 자, 3개월 동안 목표 주가 역시 12.1% 수정됐습니다. 자, 다음은 ANSS고요. 자, 3개월 전과 비교했을 때 어닝의 전망치는 거의 14% 정도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목표 주가는 무려 21%나 상승했습니다. 자, 다음은 아날로그 디바이시즈 ADI죠. 13.4% 어닝의 전망치가 상승했고요. 목표 주가 역시도 그와 비슷한 13.3%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은 GFS입니다. 글로벌 파운드리죠. 10.08% EPS가 상향 조정됐고요. 자, 그리고 3개월 전과 비교했을 때 목표 주가 역시 12.79% 올라갔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7개 종목이 지금 현재 나스닥 100을 이루는 종목들 중에서 현재 추세가 가장 도드라진다. 따라서 다가오는 어닝 시즌에 좋은 결과를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CNBC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성장 주식들 그리고 테크 주식들의 어닝 전망치는 어떠한 변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지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포트폴리오, 미존 4차 산업혁명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는 성장 주식들 그리고 테크 주식들의 어닝 전망의 변화 추세를 함께 체크해 볼까 합니다. 자, 제가 만들어 놓은 포트폴리오에 들어와서 이 어닝을 클릭하시고요. 어닝즈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정보가 담겨져 있는데 그 중에서 EPS 리비전 그레이드를 살펴봐야 됩니다. 자, 여기를 클릭하시면요. 지금 현재 EPS 리비전 그레이드가 가장 좋은 종목들이 쭉 나오는데요. 에어비앤비가 가장 좋습니다. A+, 그 뒤로 이어서 디어도 역시 A+고요. 자, 그 밖에도 이제 UiPath도 좋은 것 같고요. G스케일러도 A죠. 자, 퍼시픽 바이오 사이언스 오브 캘리포니아도 A입니다. 자, 그 뒤로 이어서 A-를 받고 있는 종목들이 여러 개가 보이는데요. 소파이라든지 파이버, 줌, 코인베이스, C, 그리고 크리스퍼 테라피틱스, 다큐사인, 페이팔 이런 종목들이 좋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반면 최근 들어서 EPS의 전망치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도 좋지가 않고요. AMD, 에브셀레라, TSMC, 테라다인, ISRG는 인투이티브 서지컬이죠. 그리고 테슬라, 쿼버, 그리고 스템, 애플 역시도 좋지 않은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직접 우리가 시킹알파의 툴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계신 종목들의 EPS 전망은 어떠한 변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지 여러분들께서도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최근 가장 핫한 이슈죠. 인공지능에 관련된 아티클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인공지능, 특히 자연어 처리 모델 인공지능에 대한 역풍이 굉장히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전달해 드린 것처럼 일부 테크 리더들은요, 그들의 돛을 모아서 성명서를 발표했죠.
그 성명서의 내용에 따르면 6개월 정도 인공지능에 대한 개발을 좀 멈춰야 된다. 우리 잠깐 멈춰 서서 앞으로 인공지능 개발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우리가 설정해야 될지 함께 토론하고 고민을 해보자. 이런 내용의 성명서가 발표가 됐죠. 자, 그런데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오픈 AI에 대한 항의가 접수된 것 같습니다. 오픈 AI는요, 챗GPT를 이번에 개발하면서 가장 뜨거운 감자가 돼 있는 이런 기업이잖아요. 자, 그런데 FTC한테 지금 컴플레인이 접수가 됐다. 무슨 내용인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새로운 항의가 접수가 됐다. 페더럴 트레이드 커미션이 나옵니다. 줄여서 우리가 FTC라고 부르는 기관이고요. 미국의 공정거래위원회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미국의 FTC한테 어떤 항의가 접수가 됐냐면요, 당장 오픈 AI라는 기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라. 자, 그리고 커머셜 디플로이먼트를 금지시켜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요, 챗GPT를 비롯한 자연어 처리 모델 인공지능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시켜라, 이런 식으로 지금 접수가 된 거죠. 따라서 굉장히 강력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 이런 컴플레인을 제기한 그룹이 나옵니다. 논프로핏 리서치 그룹이니까 이제 비영리 단체죠. 비영리 단체인 Center for AI and Digital Policy에서 이러한 컴플레인을 제기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시면 오픈 AI가 지금 어기고 있다. 자, 어떠한 내용을 어기고 있냐면요, FTC의 액트 따라서 이제 법률이 정해져 있고 이 AI에 대한 가이던스가 제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걸 다 무시하고 굉장히 좀 불공정하고 그리고 기만적인 비즈니스 형태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당장 오픈 AI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고 그들이 자연어 처리 모델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상업적인 목적에 활용할 수 없게끔 막아야 된다. 이러한 내용이 접수됐다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번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또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요, 앞으로 테크놀로지 쪽은 특히 이제 인공지능의 자연어 처리 모델 쪽이 급속적인 발전을 이룰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규제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공론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참고를 하고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부터 남아있는 기사들은요, 제가 헤드라인 중심으로 요점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에는 구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등장하는데요. 자, 이 두 기업의 분위기가 좀 요즘에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번에 구글 클라우드에서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에 대해서 이슈를 제기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가 독점 규제에 반하는 영업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문제를 제기했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유럽에서 이러한 행태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따라서 독점 규제 기관에 이슈를 제기한 상황이다라고 기사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정확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은데요. 일단 라이센싱 관련해서 횡포를 부리고 있다, 이렇게 지금 구글에서 주장을 하는 것 같고요. 자, 이번 기사를 보면요, 이제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새로운 마찰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구글이라는 기업은요, 원래 이제 전통적으로 모바일 생태계를 구성하고 여기에서 비즈니스 활동을 하는 기업이었고요.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PC의 생태계를 구성했죠. 따라서 두 기업이 이럴다 할 마찰을 보일 만한 계기가 없었잖아요.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인공지능 그리고 또 하나 클라우드 쪽에서 경쟁 구조가 이제 가속화되면서 두 기업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커다란 라이벌이 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번 기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기업이 라이벌의 구조를 형성하게 되면요, 주주 입장에서는 둘 다 투자하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는 실제로 구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 비슷한 비중을 가지고 투자금을 넣어놓고 있습니다. 다음 헤드라인에는 테슬라가 등장합니다. 자, 이번 헤드라인의 골자는요, 테슬라가 미국에 배터리 공장을 지을 것이다 라는 기사 내용인데요. 사실 테슬라는 이미 미국에 배터리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가팩토리 네바다가 있잖아요. 자, 기가팩토리 네바다 같은 경우는 규모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최대 규모의 배터리 공장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이 기사를 보시면 하나 더 지을까라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위치는 텍사스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지금 테슬라는 이미 미국 정부 백악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자, 그 협의의 내용은 뭐냐면 Inflation Reduction Act, 우리가 보통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라고 부르는 거죠. 따라서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클래리피케이션을 하고 있다. 따라서 확실하게 한 다음에 지원을 받으면서 투자를 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번 보도 내용에 따르면 이미 준비가 완료됐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 긴축 법안에서 혜택이 확정만 되면 텍사스에 당장 착공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테슬라다. 따라서 테슬라의 두 번째 배터리 공장이 드디어 착공이 된다라는 반가운 소식을 우리가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헤드라인은 블록에 관련된 뉴스가 전달되고 있고요. 블록의 주가가 요즘에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3일 전에 이제 힌더버그 리서치에서 공매도 리포트를 발표하면서 블록의 주가는 15%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일간 블록의 주가는 다시 20% 가까이 급등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결정적인 이유, 이렇게 주가가 다시 회복하는 이유는 뭐냐면 블록의 경영진에서 하나하나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번 기사를 보시면 어떠한 해명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공매도 리포트에 대한 대응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번에 힌더버그 리서치에서 발표한 공매도 리포트에 두 가지 커다란 주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요, 캐시앱의 유저 수, 따라서 사용자의 수가 조작되고 있다. 이게 첫 번째 문제였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범죄에 사용되는 어카운트가 굉장히 많이 있다. 따라서 이 두 가지의 문제 때문에 공매도를 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블록의 경영진행이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첫 번째, 캐시앱의 유저 수 조작에 관련해서는 무슨 내용을 발표했냐면요, 전체 사용자 수는 51밀리언이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서 verified, 즉 이제 아이디 같은 걸 가지고 증명된 어카운트 있잖아요. 이 증명된 어카운트의 수는 44밀리언이다. 4,400만 개의 지금 유저가 발생되고 있다. 자, 이러한 내용을 이미 SEC에 제출한 10K 파일링을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조작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51밀리언 중에 44밀리언이 확정된 어카운트다. 이렇게 지금 공개를 했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 이제 범죄에 사용되는 어카운트가 많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전체 계좌 중에서 2.4%에 해당하는 굉장히 많은 계좌를 작년에 2022년에 금지시켰다, 폐지시켰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도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있고, 따라서 범죄에 사용되는 그런 어카운트가 발견이 되면 과감하게 폐쇄를 시켜왔다. 따라서 전체 계좌 중에 2.4%나 금지를 시켰다, 폐쇄시키면서 우리는 할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변론을 한 거죠. 따라서 굉장히 좀 논리적으로 공매도 리포트에 나타났던 이슈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박을 했기 때문에 블록의 주가가 다시 회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테크 기업들의 구조조정 바람이요, 그칠 줄 모릅니다. 최근 들어 거의 매일매일 그 테크 기업들의 이름만 바뀌고 숫자만 바뀌어서 구조조정에 대한 뉴스가 들리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로쿠입니다. 자, 로쿠 같은 경우는 전체 직원 중에 200명을 한꺼번에 정리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전체 인원의 6%를 한꺼번에 줄이는 셈이 됩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고요. 이번에 오피스도 대폭으로 줄이면서 사무실에 들어가는 임대 비용이라든지 제반 비용도 현저히 줄여내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테크 기업들 중심으로 지금 굉장히 비용 감소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소식이고요. 따라서 앞으로 경제가 심각한 리세션에 빠지지 않고 다시 향상하는 모습만 보여줄 수 있다면 많은 테크 기업들이 좋은 어닝 실적으로 보답을 할 준비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으로 굉장히 오래간만에 아이온큐 관련된 소식도 준비를 했습니다. 아이온큐가 어제 어닝을 발표했거든요. 자, 다행인 부분은 아이온큐가 어닝 실적이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6.5% 주가가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일단 4분기의 갭 EPS를 보시면 마이너스 0.09를 발표하면서 시장의 전망치보다 4센트를 더 만들어냈습니다. 자, 매출은 3.81밀리언을 만들어내면서 작년 대비 성장률은 130.9%를 기록했고요. 자, 그리고 시장의 전망치랑은 거의 비슷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2023년 따라서 새롭게 시작되는 회계 연도에 대한 전망치도 안겨줬는데요. 자, 2023년 1년 동안 아이온큐가 지금 기대하는 바로는 매출이 18.4에서 18.8밀리언 정도를 찍을 것이다. 이렇게 매출에 대한 예상치를 발표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온큐에 아직까지 투자를 하기는 너무 시기상조다라고 느끼는 부분이요. 자, 1년 동안 18.8밀리언을 만들어내면 멀티플을 우리가 계산해 볼 수가 있죠. PER이 아니라 PSR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02빌리언입니다. 따라서 1020을 찍으시고요. 자, 그리고 나누기 지금 1년 동안 만들어낼 수 있는 매출의 규모가 18.8, 그러니까 많으면 18.8이죠. 자, 18.8을 넣으시면 54배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아이온큐가 앞으로 1년 동안 만들어낸 매출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54배 이상 올라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진단을 해볼 수가 있죠. 따라서 PSR을 봤을 때 아직까지도 시가총액이 너무나 많이 올라가 있는 기업이다. 향후 매출의 성장률이 200%, 300%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속되지 않는 한 굉장히 어려운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진단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조금 변동성이 극심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 아이온큐다. 얼마나
얼마나 빠르게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일 것인가, 이 부분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현재 시장의 전문가들이 보는 전망은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자, 아이온큐의 페이지에 들어가서 여기 어닝의 전망치를 좀 살펴볼 수가 있잖아요. 어닝 에스티메이트 클릭하시면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아이온큐가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어닝에 대한 전망치가 써 있는데요. 2026년까지는 마이너스를 보일 거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한 3년, 4년 정도가 지내야 흑자로 전환할 수 있다. 따라서 아이온큐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서두를 필요는 없다. 따라서 천천히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할 만한 종목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월 31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에도 미중과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내일 토요일 또 다른 유튜브 채널 글로벌 노마드 패밀리를 통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다가오는 주말 행복하고 편안한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